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미는 동맹관계다, 또 한중은 동반자 관계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한미 동맹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많이 듣고 굳건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중 관계를 가리키는 동반자라는 말은 최근에 많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한중 정상회의 이후에 발표된 윤 대통령 말씀과 리창 총리의 발언, 이런 내용을 살펴봤더니 리창 총리는 동반자라는 말을 딱 한 번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혀 사용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중 간의 지도자급 인사가 만나면 동반자라는 이야기를 서로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동반자라는 게 사라졌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반자라는 말은 중국어로는 호반, 화반,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걸 뜻합니다. 중국의 우리 외교 관계를 이야기할 때 중국에서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낮게는 그냥 단순 수교한 단계, 그리고 위에 설린 우호, 그리고 동반자 관계, 전통적 우호 협력, 동맹 관계입니다. 중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사실 북한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외교에서 1990년대 냉전이 해체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냉전이 해체됐고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를 가상의 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해서 1996년에 중국 나름대로 신안보관 개념을 도입합니다. 신안보관 개념에 따르면 동맹을 냉전식의 유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동반자 관계로 전 세계의 국가들과 모두 좋은 관계를 맺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북한과 맺고 있는 1961년 북중 상호 우호 원조 조약, 이게 사실 동맹 관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특수한 예외적인 관계고, 사실상 중국의 외교 관계는 단순 수교, 설린 우호, 동반자 관계 3개로 나뉘는데, 최근에 그 트렌드는 동반자 관계라는 말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 관계를 중국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라는 말 앞에 건설적 동반자 관계다, 또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다, 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면적 동반자 관계 등등의 수식어를 붙여서 친소 관계를 좀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1992년에 한국과 수교한 이후에 단순 수교와 설린 우호 시기를 거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11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중 간에 처음으로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맺어집니다. 협력적 동반자 관계라는 뜻은 한국과 협력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중 관계가 동반자 개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격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바로 취임한 첫 해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는 양국 관계를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동반자 관계로 격을 올렸어요. 전면적이라는 뜻은 단순히 한국과 중국이 경제 부분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좀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나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또다시 그 동반자 관계의 격을 높입니다. 전면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전략적이란 말에는 어떤 함의가 있느냐?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한중 간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 글로벌 차원의 문제도 같이 토의를 하자. 또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조금 더 민감한 사안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또 3번째는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도 한중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을 해보자, 이렇게 격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2013년이죠.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 취임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또 중국이 한 단계 또 격을 높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수립하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노 땡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중 간의 그 동반자 관계를 계속해서 심화시켜 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선언적 의미에 그쳐요. 동반자 관계가 갖는 함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어떤 이슈를 맞이했을 때 국가 간의 갈등을 덮어두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로 두 국가 간의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3국을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반자와 동맹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동맹은 제3국이라는 가상의 적을 상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의 제3국 가상의 적은 누군가? 북한이에요. 동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죠. 동맹관계가 더 굳센 거죠. 동반자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립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중 간에는 이런 동반자 관계를 좀 더 심화시켜오면서 양국 관계가 진화하고 발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11월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물론 다 이게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할 때 중국이 자꾸 두둔을 해요. 국제사회, 유엔 등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도 북한을 두둔하고 변호해서 그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하고, 그래서 유엔에서도 한국과 중국 외교관 간의 격렬한 설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한국 외교관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게 무슨 동반자 관계냐, 한중 관계가 이러한 협력도 안 되는 관계가 무슨 동반자 관계냐, 이러한 한국 측의 불만, 이런 게 이명박 정부 시기에 많이 쌓입니다. 그 결과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중국 측에서 또다시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자고 했을 때 자꾸 말만 이렇게 앞세우기보다는 지금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또 격을 높이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한국 측의 약간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냥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준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양국은 또 좋은 이야기 덕담을 나눌 때 우리 양국은 동반자 관계를 더 심화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달라진 점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할 때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를 않아요. 중국도 처음에는 의식을 잘 못했죠. 중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한국 외교관이라든가 한국의 지도자급 인사를 만날 때 흔히 악수를 하면서 양국이 동반자 관계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측으로부터 그런 반응이 안 와요. 중국이 예의주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당시 이제 외교부장 박진 장관한테 한국에서는 왜 동반자 관계라는 말을 안 쓰냐. 그래서 한국 측에서는 적당히 그냥 이렇게 저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측에서 볼 때는 한국이 동반자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고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게 상호 존중, 호혜, 공동의 이익 추구. 한국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쓴다고 합니다. 그게 이번에도 리창잉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는 동반자란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같이 뜻을 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우린 내적인 그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중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세 가지 주요 성과를 내세웠어요. 하나가 외교 부분의 전략적 대화, 또 하나가 또 외교 국방 2+2 대화, 그리고 세 번째가 1.5 트랙 대화 활성화인데,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중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얼음 석자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다. 지금 한중 관계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얼어붙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누적되다가 특히 2016년 사드 사태로 인해서 벌써 8년째 아닙니까? 한두 해에 묶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를 외교부의 차관급 레벨에서 풀 수가 있나? 제 생각에는 집행기구보다는 결정기구, 한국으로 따지면 안보실, 중국으로 따지면은 당중앙의사판공실에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야 한중 관계에 맺힌 여러 가지 갈등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엔 그래요. 한중 간의 이 갈등이 풀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관리하는 차원이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지금 한중 관계는 갈등을 해소하는 단계라기보다는 그저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관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소 애매모호한 한중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